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장을 초대해서 지역 현안과 미래 청사진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이끄는 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1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성수 서울시 송파구청장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지자체장을 초대해서 지역 현안과 정책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삶의 질 1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초대했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고요. 예. 그동안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오셨을 텐데요. 굉장히 더울 때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18년 만에 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당선이 되셨어요. 예. 당시에 송파 구민들이 왜 구청장님을 그 자리에 딱 책임자로 이렇게 낙점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7년간 그래서 원외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송파를 지켜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당시 민주당으로서 험한 지역이었는데. 예. 꿋꿋하게 지켜왔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경력이라든지 또 부장검사 이런 어떤 경력들을 좀 이렇게 높이 상신 것 같고요. 예. 또 당시 또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인기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직업이 굉장히 많으세요. 검사, 또 교수, 방금 또 언급해 주신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지내셨고 또 변호사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지자체장입니다. 네. 지자체장. 각 직무를 비교해 보면은 구청장이라는 일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구청이 또 이렇게 많은 일을 담당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구청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최일선에서 집행되는 곳으로 외교와 국방만 빼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 모든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든지 중앙정부 또 국회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600명의 직원이 예. 37개 가와 27개 동 또 250팀으로 나뉘어져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주 유기적이고 촘촘한 팀플레이로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의 어떤 바탕과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지자체는 다양한 색으로 칠하고 또 작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붙인다면 흔히 공무원들이 6시에 칼퇴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청의 아버지 직원들이 참 야근도 많이 하고 예. 또 주말 근무도 되게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칼퇴를 해본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청와대 비서관 시절이나 검사 시절만큼이나 마찬가지로 일복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또 업무의 효율화, 업무 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직원들, 부하 직원들은 일찍 퇴근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거는 모든 직장인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고요. 그동안에 쭉 돌아보시면서 한 성과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지난 6개월간 그 민선 7기 송파 구정의 어떤 비전을 세우는 동시에 또 우선 시급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송파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성과라고 한다면 그게 뭐 일자리라든지 또 교육, 복지 분야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일자리는 이제 구청장 취임 후 제가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긴 분야입니다. 예. 구민들의 그 취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또 스타트업을 위한 송파 청년 ICT 청년 그 창업 지원센터도 개관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자치단체 최초로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또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는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건립이 확정돼서 향후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그 자치구 최초로 교육청과 손잡고 송파 교육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그런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송파형 교육 모델의 그 초석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고3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도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지부자는 뭐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그 복지 실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의 그 사회 참여를 돕는 송파 여성경력이음센터, 또 우리 청소년 복지의 거점인 그 잠실 청소년 센터를 개관했고 또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등 어르신 복지에도 매진했고요. 예. 또 장애인 복지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그 네이버와의 그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주민들의 그 수건 사업이든 그 잠실 세내 관련 예산이 확보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부터 좀 추진되고요. 또 미래 신사선도 그간 걸림돌이던 민자 적격성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도 뭐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크게 키워드로 살펴보면은 뭐 일자리, 교육, 복지 뭐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요즘에 청년들 굉장히 고민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구정 현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구직자들, 청년들과도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청년 구직자들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나요? 아시겠지만 가장 요새 힘든 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도 하는데 일단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송파에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작년 말 그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서 민선 7기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8개 분야 또 350개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개관한 일자리 그 통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특히 우리 민간 영역의 그 전문성을 이끌어내고 예. 협업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잡코리아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더 구체화하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잡코리아하고 그 취업 설명회도 공동 추진하고요. 또 알짜배기 채용 정보도 국민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그 소상공인 요새 많이 힘든데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무려 197억 원을 지원하고 또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송파의 그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턴제도 채용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결국 송파의 모든 계층이 일자리 걱정 없도록 그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송파의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중순에 당선되시자마자 원팀 송파 예. 그리고 일자리 1등 송파 건설을 또 목표로 세우셨는데 그 앞서서 국내 취업 포털 사이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작년 12월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제 잡코리아와 그 협약을 맺었는데요. 예. 잡코리아 그 홈페이지와 공식 그 SNS 채널 등에서 우리 송파구가 진행하는 일자리 관련 행사 소식을 접할 수 있고요. 예. 또 송파구의 또 구인 구직자들 위한 맞춤형
그 체형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문정동 비즈밸리가 있어요. 거기에 특화시킨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정보도 계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그 문정 비즈밸리에는 그 IT 융합 또 바이오 메디컬 등 약 2천여 개의 업체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 500여 개의 업체가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자코리아의 그 체계적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살려서 문정 비즈밸리가 송파의 신성장 동력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IT 인터넷 업체와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계시는데 또 국내 포털 사이트와도 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예, 뭐 네이버와 이제 협업을 체결했는데요. 역시 뭐 서울시 그 자치구 최초로 그 네이버와 그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 그 11월부터 송파구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말 못할 고민이라든지 또는 뭐 심리 문제 또 법률 등 다양한 문제를 그 질문하면 네이버 그 지식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Q&A 방식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입니다. 제가 좀 자랑 좀 하겠는데 우리 송파구의 그 지식인 이 전문가 상담 서비스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의 그 확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민간 기업과 또 자치구간 협업 모델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월부터는 네이버의 그 챗봇 서비스도 이제 구청 홈페이지 도입을 합니다. 챗봇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24시간 가동되는 상담 답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풀 가동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편의성과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네이버가 보유한 데이터 자산과 또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국민에게 그 최적화된 수준 높은 온라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임기 초반에 인터넷 업체, IT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어디서 계기를 얻으셨는지요? 아무래도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또 우리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 어르신들도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신속하게 또 이렇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또 안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 1등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있어서 안전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송파 안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송파구에서. 송파구만의 안전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국민들의 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작년만 우리 송파 구민상도 여론조사도 했었는데요. 그 민선 7기 송파구정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로 물론 이제 환경과 경제도 있지만 그것에 이어가지고 안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송파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송파 안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송파구가 이제 송파 경찰서와 공동 조사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그 횡단보도 29곳을 지정해가지고 야간에 어떤 조도도 측정하고 또 집중 조명 등이 필요한 어두운 곳 8곳을 우선 시범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시범 사업지 8곳 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 수는 없고요. 5군데가 그 횡단보도에 그 집중 조명 시설 시범 설치를 완료했고 또 향후에는 그 노후화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 등의 LED 교체 또 방범 CCTV 확대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그 스쿨존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뭐 횡단보도 도색 작업이라든지 신형 표지판 교체라든지 또 학교 주변에 골목길 보안 등으로 이런 것을 좀 확충해서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아무래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적으로 그 예방하기 위해서 24시간 그 안전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그 안전에 대한 대응 체계도 좀 이렇게 강화할 생각입니다.
앞서서 그 과거의 신천역으로 불렸던 네. 잠실 세내역 리모델링 공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지하도 물론이고요. 네. 지상에도 버스 정류장 거기가 완전히 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예. 또 그쪽에서 한동안 뭐 교육적인 예.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안전이라든지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은 많은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잠실 세내역 리모델링은 사실 우리 그 주변 잠실 사시는 우리 송파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20년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루에 그 이용객 수만 해도 26,5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지 어떤 보안구역 등 설치 같은 거 CCTV 같은 것들 잘 해서 또 안전 문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지금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 송파에 있는 유명한 뭐 가락시장 그리고 새마을시장 이런 곳들에 있는 뭐 안전 설비, 뭐 화재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뭐 지금 미세먼지 문제랑 또 안전 문제랑 뭐 다 관련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잠실이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이제 그런 대형 건축 프로젝트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잠실역 사거리에 이제 미세먼지 전광판도 설치하고 또 상반기 중으로 이제 공사가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그 현장에 이제 이동식 미세먼지 뭐 측정기도 설치 운영하는데 이런 공사장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좀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미세먼지 지금 상암동도 바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우 나쁨이고요. 초미세먼지도 굉장히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그 송파구에 있는 국내 최고 높이의 빌딩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파트 단지도 많으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측정하거나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미세먼지 전광판 이런 걸 좀 설치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체킹이 좀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방금 말씀드린 그 미세먼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송파구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작년 또 11월 달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미세먼지 그 제거용 초소형 그 청소차 도입을 좀 했는데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또 골목 사이에 나오는 미세먼지도 지금 감소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직접적인 미세먼지 뭐 저감 대책도 필요한데 제가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송파 그 수변 올레길을 지금 조성을 할 생각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송파 수변 올레길은 지금 송파구의 그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성내천이라든지 한강, 탄천, 장지천을 연결하는 이제 21.2km의 순환형 올레길인데요. 그동안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좋은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향후 지역 주민의 어떤 건강과 힐링을 위한 올레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천과 방해동의 생태 습지 구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보존해 나가면서 자연 친화적인 수변 올레길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떤 미세먼지도 좀 이렇게 없애는 그런 쾌적한 송파를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예. 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하시는 초소형 미세먼지 제거 청소차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그 작동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나요?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청소차하면 대로변에 큰 뭐 차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물도 뿌리고.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소형화시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뭐 승용차 정도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데요. 성능은 어떤가요?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미세먼지도 당연히 빨아들이고 이제 청소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기동성 있게 골목골목을 쭉 누비면서 이렇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좀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실제 정식 도입이 되면은 한번 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파구는 외곽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서 위례신도시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교통 때문에 좀 고생들 하신다고 들었어요. 교통 문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10여 년간 이제 많이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가 이제 쾌적한 그 주거 환경으로 주민의 만족도는 높지만 그 송파구의 그 동남부에 위치한 관계로 상당히 교통 문제 해결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버스 노선도 좀 신설하고 임시도로도 좀 개통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교통의 물꼬를 좀 텄고요. 다행히 또 위례 신사선이 우리의 그 요구대로 작년 말에 그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례 신사선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또 위례 트램은 이제 국토부와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위례 가천선 문제도 있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 그 민선 측이 출범 이후에 그 송파구와 강남구 또 과천시, 서초구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수시로 만나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저도 작년 12월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면담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서울시에 재차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조만간 노선안을 확정하고 또 국토부의 그 예비 타당성 그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요청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트램 부분 노면 전차 사실 그 정부 민자사업 적경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한번 받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또 추진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자 적격성 사업 조사에서는 좀 이렇게 힘들다고 이제 뭐 판정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공공 재정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기로 사실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군요. 그래서 그 트램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유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그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조금 경제적으로 좀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꼭 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경전철 가지고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부실 혹은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뭐 또 연구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미래 트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위례 신도시도 인구도 그냥 10만 정도로 많고 바로 주변 여건들이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경제적 뭐 어떤 문제들은 좀 돌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어요. 이 조직 개편한 것을 제가 미리 좀 찾아보니까 앞서서 얘기하신 그 목표, 키워드 그게 다 녹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동, 청소년, 장애인, 공공보육 이런 복지 분야에도 굉장히 힘을 주셨고 일자리 같은 부분을 뭐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하셨는데 어떤 원칙을 세우고서 이런 조직 개편하셨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의 원칙은 국민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을 위하는 존재하는 거,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5층에 있던 그 세무과와 건축과의 어떤 민원 창구도 1, 2층에 지금 전진 배치를 했고요.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 버리기 사업으로 폐지한 사업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조직 개편 관련해서 교육과 문화, 혁신도시 또 역사와 관광을 아우르는 미래 송파를 위해서 우리 미래 전략국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여성 보육 또 돌봄 정책을 위해서 담당 과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과도 신설했고요. 또 반려견 천만 시대에 걸맞게 또 동물복지팀도 만들고 또 중앙보훈병원을 위탁해서 운영 중이던 치매 안심센터를 구직영으로 전환해서 치매만을 전담하는 팀을 꾸린 것도 역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직 개편을 보면은 송파구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지향하는지 한눈에 또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송파 구민분들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YTN 그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그 연말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92% 주민들이 민선 7기 송파 구정에 기대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개월간 송파의 그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그 송파 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 중심 행정과 또 소통 행정으로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그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듯이 꿈을 가진 도시만이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의 그 미래 30년 또 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송파가 대한민국 기초단체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 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그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우리 송파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수 서울시 송파구청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빌리 조엘이 부르는 My Life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서울시 소식 그리고 이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서울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김준철 소방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정책팀장 김준철입니다. 예, 요즘에 아무래도 겨울철이고 건조한 날이 많다 보니까 화재 사고도 잦고요. 소방과 관련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안전 4대 대책 그리고 소방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4대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는 황금 시간 달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119 영상 신고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황금 시간 달성에 한층 기여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국 최초로 사물 인터넷 기반을 활용해서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요. 예.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대책들이 추진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책을 세움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 그것을 지킬 수 있으리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119 네. 영상통화 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고자가 119 신고를 하였을 때요. 신고자와 119 신고 접수 요원 간의 영상통화를 통해서 미리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요령을 알려준다거나 예. 또 화재 신고일 때는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초기 현장상을 모니터링을 해서 적정한 소방력 투입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아무래도 영상통화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신고자가 굉장히 당황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면은 올바른 자세라든지 어디 부분을 압박해줘야 된다 이런 걸 직접 그 구급대원들이 보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CPR을 교육을 받지 않는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우리 이제 접수 요원들이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지도를 통해 가지고
CPR 등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음성 전화로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또 소방에 접목시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우리 화재 예방 차원에서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소방 대상물에 있는 소방 시설을 실시간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지는데요. 예. 이는 이제 그 소방 대상물, 소방 시설 정보를 소방서하고 실시간 공유를 해서 소방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올해는 또 소방 제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끝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세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건축을 허가하는 이제 권한을 가진 어떤 행정기관이 우리 이제 소방 관련 기관에 건축 허가 동의 요청을 할 때 과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 도면을 첨부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작동상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 동의를 할 때 설계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소방관계법 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과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신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신설이 또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화재로 인해 좀 최근 들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중이용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에 예. 그 5m 이내에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방 제도 달라지는 점 그리고 소방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방재난본부의 김준철 소방정책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모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모입니다. 예,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고요? 네, 경기도가 공약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근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민선 7기 동안 경기도가 달성할 사업인데요. 모두 365개입니다. 이 공약 사업들은 이 지사가 도정 핵심 가치로 정한 그 공정과 평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요. 크게 분류하면 자치분권과 복지, 또 공정한 경제, 또 환경과 교통, 안전과 교육 등 5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를 세분화해서 365개 실천 과제를 시행한다는 게 그 경기도의 목표입니다. 예, 365개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사업 뭐가 있을까요? 네, 5개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자치분권인데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란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도민청원과 도민발안제, 또 조세정의 실현, 노동이사제 시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급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등의 사업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조 4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 복지 사업도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시행해서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업들이 이번 공약에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예. 우선 대표적으로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불리는 그 산후조리비 지원, 또 무상교복,
또 청년 기본소득 지원 등이 그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되고요. 또 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제도 등 모두 47가지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이런 복지사업 시행에 2조 258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경제 관련 공약 비롯해서 그 외에 또 관심 끄는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 공약은 그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 7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제 민주화 실현과 또 그 불공정 거래 근절, 또 그 지역 화폐 확대,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급행화 추진, 또 그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 또 공공개발 이익 환원제, 또 동북부 지역 규제 합리화 사업 등의 그 눈길을 끕니다. 예. 이외에도 그 소방인력 확충과 먹거리 등 소비자 안전 강화, 또 그 동물복지 체계 정비 등이 있습니다. 앞서 열강 공약 사업들을 달성하는데 모두 8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또 시군과도 협력해서 이런 그 공약 사업을 그 달성하기로 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전거 애호가들이 반길만한 소식도 있는데요. 경기도를 자전거로 돌 수 있는 순환형 도로가 생긴다고요? 네, 그 경기도에는 현재 4,700개 노선, 4,800km의 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경기도 그 전역에 걸쳐져 있는데요. 그 경기도는 이들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인 그 수원과 안양, 광명, 고양, 의정부, 또 여주와 이천, 용인을 거쳐서 다시 수원으로 연결하는 그 동그라미 형태의 순환형 자전거 도로를 완성할 방침입니다. 예. 이 구간 중에서 그 현재 용인에서 이천과 여주 구간이 연결돼 있지 않은데요. 이 구간을 2022년까지 연결해서 순환형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경기도는 그 자전거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그 기존 관광지들과 연결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또 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구석구석을 또 걸어서 다니는 둘레길과 자전거 길로 연결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잠시 뒤에 박화영, 박현실 캐스터가 전하는 56분 날씨와 교통 프로그램에서 날씨 교통 속보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티가 부르는 라라 means I love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